토픽은 전압과 전류와 전하와 전력과 에너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압이 단위를 우리가 볼트를 사용합니다. 근데 심볼도 전압은 V를 써요. 예를 들어서 1볼트라는 걸 주어져 있으면 아마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 1볼트가 무슨 뜻인지 알 텐데요. 전하에 대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줄이고요. 전하는 쿨롬입니다. 단위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양, 그게 볼트예요. 그래서 볼트의 디라이브드 유닛을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양, 그게 전압이에요. 그래서 1볼트는 1줄 퍼 쿨롬으로 적어도 됩니다. 이게 전압과 전하와 에너지 사이의 관계예요. 전압과 전하와 에너지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전위차가 클수록 이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압이고요. 전류는 심볼은 I를 써요. 그리고 단위는 암페어 A를 씁니다. 그래서 1암페어라는 이야기는 1암페어라는 얘기는 1초에 흘러간 전하량이 1쿨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쿨롬 퍼 세크. 그러니까 전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단위가 쿨롬 퍼 세크 단위를 가지겠죠, 그죠? 쿨롬 퍼 세크가 암페어의 단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페어는 쿨롬 퍼 세크의 단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하를 표시할 때는 예를 들어서 3.6 쿨롬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다른 경우에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10mAh.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전하의 단위가 되죠.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이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전하량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10mA에다가 hour로 곱하면 1시간은 60분 60초니까 3600이 곱해지죠, 그죠? 3600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0밀리니까 이게 이 암페어입니다. 이 암페어는 쿨롬 퍼 세크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암페어의 단위라고 했죠. 10mA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쿨롬 퍼 세크가 암페어니까요. 곱하기 지금 시간이 1시간이니까요. 1시간은 60분 60초입니다. 6, 36, 360 세크입니다. 그러면 단위가 세크하고 세크가 캔슬되면서 남는 게 계산해보면 3.6 쿨롬이 남게 됩니다. 단위가 C만 남아요. 세크 길이 떨어져 나가고요. 여기 10의 마이너스 3승하고 여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빼면 이게 이렇게 남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36이 남네요. 소수점 차이가 있네. 잘못 적었네요. 36 쿨롬이네요. 이렇게 적어요. 고칠게요. 36 쿨롬입니다. 계산을 잘못했네요.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전하량을 표시할 때 쿨롬 단위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암페어로 훨씬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배터리 보면 거의 다 미리암페어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하의 단위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전력은 단위 시간당 소모한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1W라는 것의 의미는 시간당 1J를 소모하면 그 1W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너지는 줄 단위를 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뭔지, 전류가 뭔지, 전하가 뭔지를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소자가 10V가 걸려있고 전류가 10mA가 걸려요. 자,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얘가 소모하는 전력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10V예요. 10V는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볼트라고 얘기하는 건 줄 퍼 쿨롬이에요. 단위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전압의 단위예요. 줄 퍼 쿨롬이. 여기에다가 전류를 곱해요. 전류가 10mA예요. 암페어죠. 그죠? 암페어는 어떻게 된다냐면 쿨롬 퍼 세크예요. 단위 시간당 변화한 전하량이죠. 이 단위가 암페어죠. 두 개를 곱하면 숫자를 곱하면 이게 100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0.1에 해당합니다. 그죠? 0.1에 해당하고요. 단위는 곱하면 뭐가 남아요? 쿨롬은 떨어져 나가고 줄 퍼 세크가 남죠. 이게 와트 단위죠. 그래서 얘가 적을 때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율사 세 자리를 적으면 100mW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압이라는 걸 볼트로 이해하고는 있는데 단위를 쓰지만 볼트라는 것의 의미는 단위 전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전위라 그러죠, 그죠? 전위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요. 그리고 전류라고 얘기하는 건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을 나타내요. 전하가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지 단위 시간에. 그래서 그 둘을 곱해보면 전압과
전류의 단위가 곱해지면 쿨롱 떨어지려면 줄 퍼 세크의 단위를 가집니다. 줄 퍼 세크의 단위를 우리가 와트라고 불러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본 질문은 1시간 동안 흘러간 전하의 양을 계산하래요. 지금 10mA가 1시간 동안 흐르면 이걸 우리가 10mAh라고 얘기하죠. 그죠? 1시간 동안 흘렀으면.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흘러간 전하량을 모으라는 얘기예요. 물을 받았는데 1시간 동안 모은 물의 양을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니까 이 값이 나와요. 이게 앞에서 계산했던 36쿨롬에 해당하죠. 여기서 계산한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소모한 에너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얘는 100mWh 이렇게 적어도 돼요. 와트라고 얘기하는 건 1초당 소모한 에너지 양이죠. 그죠? 시간당 소모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뒤에다 시간을 곱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1시간 동안 100mW씩 1시간 동안 곱해진 거니까 줄로 환산을 하려면 뒤에 3600초로 곱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게 와트 단위죠. 와트가 줄 퍼 세크의 단위예요. 그래서 줄로 바꾸려면 여기에다가 1시간이니까 3600 세크를 곱하면 돼요. 1시간 동안. 그러면 얘가 보면 이게 하나 둘 36에 100이니까 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와요. 3.6kJ이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는 숫자대로 계산하고 단위는 단위대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한 계산할 때 단위를 버리지 말고 단위하고 숫자하고 같이 적어서 계산해서 숫자는 숫자대로 계산하고 단위는 단위대로 계산을 해서 결정을 하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리량은 단위와 항상 같이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두 번째 토픽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토픽은 럼트 엘리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레디에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 그래서 전파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회로를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레퍼런스 그라운드하고 전원 소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걸 레퍼런스 그라운드라고 하고요, 어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위차는 어떤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전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가 전압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가 있는 위치의 높이를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뉴턴을 그라운드,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잴 수도 있지만 3층에서 2층에서 3층까지 높이, 1층에서 3층까지 높이, 이게 따로 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준을 아무데나 잡을 수 있어요. 그 잡는 기준을 우리가 레퍼런스 그라운드라고 그러고요. 어스는 절대 기준입니다. 바닥 기준. 보통 이제 높이를 잴 때는 해발이라고 그러죠. 그죠? 바다 수면 높이 가지고 높이를 재는 게 절대 기준이에요. 근데 회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높이를 잴 때는 땅이 가지고 있는 전하의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전압을 재는 걸 어스를 기준으로 전압을 나타내요. 근데 잘 안 써요. 어떨 때만 쓰느냐 하면 안전규격 같은 것들을 체크할 때. 이게 어스는 세이프티 이슈하고만 관계되어 있고 일반적인 회로 설계할 때는 다 레퍼런스 그라운드를 써요. 그래서 어스는 그 기기들을 우리가 건물이나 아니면 시스템 배치를 할 때 그때 서로 장비들끼리의 전위 차이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어스 개념이고요. 회로 설계할 때는 레퍼런스 그라운드만 사용합니다. 이런 기기들도 전부 다 회로에서 동작하고 있는 시스템들이죠. 그죠? 이게 어스를 기준으로 몇 볼트에 있는지 의미가 없어요. 배터리를 기준으로 얘가 어느 정도 전압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절대 전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이프티 이슈가 문제가 될 때는, 세이프티가 문제가 될 때는 어스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스라고 얘기하는 것과 레퍼런스 그라운드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전원 소스는 이걸 인디펜던트 볼시 소스, 이렇게 전압 소스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독립 전원 전류 소스, 전압이나 전류 소스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디펜던트 소스들입니다. 이게 전압 소스 두 개가 있고 전류 소스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어디가 있지? 여기
스파이스 툴을 띄워보면요. 컴포넌트를 가져와 보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볼티지 컨트롤드 볼티지 소스예요. 그리고 H라고 적혀 있는 거죠. 얘도 볼티지 소스인데 얘는 커런트 디펜던트 볼티지 소스예요. 차이가 있죠, 그죠? 그리고 F하고 G도 있어요. 이거 커런트 소스들이거든요. G 하고 F가 전류 소스예요. 얘는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 얘는 커런트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 그래서 이 네 가지 소스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볼티지 컨트롤드 볼티지 소스, 커런트 컨트롤드 볼티지 소스, 이게 디펜던트 소스 두 개가 있고요.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 커런트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 이 네 가지가 디펜던트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소스와 디펜던트 소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터미널에 대한 개념, 이렇게 어떤 소자가 있으면 소자에 외부로 돌출돼서 신호를 인가할 수 있는 데를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터미널이 하나, 두 개가 나와 있죠. 그죠? 두 개 터미널이 나와 있고, 그리고 터미널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포트라고 얘기합니다. 포트는 신호를 줄 때 기준점과, 기준 전위와 내가 주는 시그널 전위가 있겠죠. 이 두 개 차이를, 그 전위로 사용을 해서 신호를 가게 됩니다. 이걸 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원 소스하고 터미널의 특성들, 그리고 레퍼런스 그라운드들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다섯 번째 알아야 되는 건 전압 전류 저항사의 관계. 이게 ohm의 법칙이죠. ohm의 법칙이고, 파워는 제가 전류하고 전압을 곱하면 전력이 된다 그랬는데요. ohm의 법칙에서 I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V 곱하기 I에서 I를 여기 값으로 바꿔 넣게 되면 R분의 V 제곱이 전력이 나옵니다. 반대로 전압을 R 곱하기 I로 전압을 바꿔놓게 되면 I 스퀘어 R로 떨어져 나옵니다. 이게 전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저항을 보시면 이렇게 띠들이 둘러져 있는데요. 이 띠가 의미하는 바가 앞쪽은 유효 숫자를 나타내고요. 뒤쪽은 익스포넌트를 나타냅니다. 앞에 두 자리가 유효 숫자고 뒤에 한 자리가 익스포넌트고요. 마지막 한 자리는 액큐레시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버일 때, 골드일 때, 골드면 플러스 마이너스 5%, 실버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아무것도 없으면 20%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띠가 3개에 끝쪽에 띠는 금색 아니면 은색으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띠가 의미하는 바가 블랙, 브라운까지는 0, 1을 나타내고요. 나머지는 무지개 색깔하고 비슷합니다. 빨주노초, 파란불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넘버가. 그래서 소자가 작기 때문에 거기다 숫자를 적으면 읽어보기도 어렵죠. 근데 색깔로 표시하면 바로 눈에 띕니다. 회로를 봤을 때 읽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회로에서 노드와 루프에 대한 이야기. 여기 보시면 노드들이, 이런 부분들이 노드입니다. 이렇게, 여기 노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지금. 그죠? 이걸 노드들이 있고, 노드에서 모든 나가는 전류의 합이 제로가 된다는 게 KCL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한번 볼게요. 이 노드에서 보면 여기에서 퀘스천이 뭐냐면 여기 전류 I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I 나가는 전류를 다 기준으로 잡아요. 마이너스 4. 여기는 나가는 전류이기 때문에 I고요. 여기는 들어오는 전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나가는 전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나가는 전류가 2니까 2입니다. 얘가 제로가 돼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I는 넘어가면 4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 값이죠. 그죠? 이게 3A가 여기로 나가는 전류가 됩니다. 이건 차지는 사라지거나 새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KCL이 의미하는 바가 와이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여기 하나 들어오면 여기 하나 나가죠. 그죠? 하나 들어왔는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 들어오면 여기 하나 나가야 돼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변화량은 얼마가 돼요? 하나 들어오고 하나 나가면 0이죠. 그죠? 들어온 만큼 나가야 돼요. 그죠?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가는 걸 다 하면 제로가 된다는 얘기가 같아요. 들어오는 걸 포지티브, 나가는 걸 마이너스로 하면 합치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중간에 생성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중간에 새로 생성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조건이 KCL, KVL입니다. KCL입니다. KCL. 자, 그걸 가지고 회로를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얘는 왜 여기 와 있지?
지금 여기에서 루프는 빨간색이 여기 루프를 나타내고요. 파란색이 여기 루프를 나타내고요. 그레이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전체 루프를 나타내는 3개의 루프가 있어요. 루프 이퀘이션은 출발한 데서부터 출발한 데로 돌아오는 모든 전압을 더하면 0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아비어스합니다. 이게 노드 전압을 여기 전압에서 여기 전압 뺀 걸 우리가 V12라고 합니다. 1에서 2를 뺀 전압. 이걸 V12라고 하고요. 2에서 3을 뺀 걸 V23. 뭐 이렇게 적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떤 임의의 위치에서 V1번 노드에서 출발해서 1번 노드로 돌아오는 전압은 1, 2, 2, 3 해서 n-1, n1 여기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전압을 다 적었거든요. 그러면 V12라고 의미하는 바가 1번 노드의 전압에서 2번 노드의 전압을 뺀 게 V12예요. V23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번 노드에서 3번 노드의 전압을 뺀 게 23입니다. 이렇게 쭉 더해보면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사라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라지고 V1과 V1만 남는데 서로 빠지게 되겠죠. 그죠? 제로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 에너지가 출발하는 노드가 1번 노드가 여기 있어요. 2번 노드, 3번 노드 돌아서 다시 1번 노드로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돌아온 노드 사이에 전위 차이가 없죠. 그죠? 원래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제로가 돼요. 그래서 산의 특정 높이에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위치로 돌아오면 위치 에너지 변화는 제로예요. 그걸 의미하는 게 KVL이 그걸 나타내요. 그래서 KCL과 KVL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로를 풀 때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하면 터미널의 특성을 가지고 KCL, KVL 적용을 해서 내가 찾고 싶은 언노운을 디파인을 먼저 합니다. 몇 개가 언노운인지. 그러면 언노운 개수만큼 KCL, KVL 가지고 식을 만들어요. 그럼 연립방정식이 생깁니다. 근데 그 연립방정식을 풀면 답이 얻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는 회로를 여기 옮겨 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V1, V2를 R1으로 나누면 V1-V2를 R1으로 나누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나와요. 그건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서로 같아야 되죠. 그죠? 그 조건을 적어놓은 게 이 조건입니다. 나가는 전류 합이 제로라는 거. 두 번째는 여기에서 노드 이퀘이션을 써놓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전류, 이렇게 나가는 전류, 이렇게 나가는 전류를 적어놓은 건데 여기 G라고 적혀있는 건 R분의 1을 나타내요. G1은 R1분의 1, G2는 R2분의 1, G3는 R3분의 1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이게 KCL을 만족해야 되고 여기도 세 번째 노드에서 이렇게 나가는 전류 V3에서 V2를 빼서 G3를 곱한 거 이게 이 값입니다. 이거와 여기가 이제 G4인데 G4하고 V3를 곱하면 여기가 레퍼런스 그라운드거든요. G4를 곱하면 여기로 나가는 전류가 제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노드의 전압은 소스의 전압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의 언노운은 어떻게 잡았냐면 여기 전압, 여기 전압, 여기 전압,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 이 네 가지를 언노운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식 하나, 둘, 셋, 네 개를 잡게 되면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네 개 언노운이 있고 여기가 회로가 나타내는 매트릭스가 나오고요. 여기가 소스가 가지고 있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소스 벡터는 우리가 소스를 얼마를 걸었는지 알고 있어요. 회로는 저항을 어떻게 연결했는지를 알면 그 값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다이오고날 쪽을 보시면 다 포지티브입니다. 다이오고날은. 근데 오프 다이오고날은 다 네거티브예요. 왜 그런지를 보시면 이걸 보면 압니다. KCL을 적을 때 두 노드 사이의 전압 차이에다가 저항을 나눠요. 그게 전류죠. 그죠? 그렇게 적다 보면 자기 노드에서 나가는 걸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자기 노드에는 항상 포지티브가 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곱해지는 구조 자체가 이렇게 나가는 걸 하면 V2에다가 얘를 빼서 이걸로 나누죠. 그죠? 여기도 V2에다가 얘를 빼서 얘를 나누니까 항상 자기 노드에 대해서는 플러스예요. 반대편 노드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자기에서 상대편 노드를 빼서 레지스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행렬을 만들면 포지티브 데피니트 형태, 다이고널만 포지티브고 나머지는 다 네거티브인 형태의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렇게 보면 트랜스포즈가 자기하고 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갖고 이렇게 밖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행렬을 구하고 나면 지금 A가 얘고요. Y가 이겁니다. A하고 Y를 아는데 X를 모르잖아요. 그죠? 역행렬을 구해서 곱하면 이게 얻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그 과제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내준 호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A 매트릭스 만들고 X, Y를 계산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저걸 할 때 이걸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행렬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론 이제 그 파이썬을 쓰셔도 되고, 뭐 엑셀을 쓰셔도 되고, 다른 툴을 쓰셔도 되는데, 손으로는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고생스러워요.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개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 원하는 걸 알려면 정확하게 식을 적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식을 디벨롭 할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기 돌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식을 빌드업 하는 데까지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저항 값들을 제가 디파인 해놨습니다. 이게 2.2kg, 3.8kg, 1.2kg. 이게 지금 어디 걸 가져온 거냐면요. 여기 예제가 있어요. 이거 친구 가져올까? 얘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얘는 잠깐만요. 이 밑에 겁니다. 여기입니다. 전압 소스 있는 쪽, 여기에 대한 거거든요. 요 회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V1, V2, V3, IS 전원에서 흘러 들어온 전류 4가지를 알고 싶어서 식을 이렇게 세웠어요. 자, 그리고 R1 값, R2 값, R3, R4, R5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값이 이렇게 적혀있나요? 네. 여기 적혀있는 값이 얘가 아니고 호목에 있는 걸 가져왔나 보네. 이걸 가져왔나 보네. 호목에 보시면 위에 이제 이 값을 그대로 가져왔네요. 제가 호목하고 다른 걸 예제로 줬다고 생각했는데 호목을 가져와서 하고 있네요. 네, 따라 하시면 그냥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R1, R2, R3, R4, R5가 있어서 4개의 5개의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전원 소스가 지금 10V예요. 그랬을 때 여기 오르는 전류 각 노드의 전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언노운이 지금은 요렇게는 요거보다는 조금 다르게 생겨 있네요. 지금은 막 좀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요 내용에 해당하는 걸 노드 이퀘이션을 만약에 이렇게 세웠다면 지금 요거 노드 이퀘이션이 값은 여기서 가져오고 식 자체는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제가 보면 여기서 가져왔네요. 지금 하면서 두 개가 원래 여기 걸 가져온다고 가져왔는데 실제로는 저기 거하고 섞여서 들어왔나 보네요. 네. 지금은 여기 값을 써서 컨덕턴스를 만들어냈어요. 컨덕턴스는 여기 저항이 킬로옴 단위죠, 그죠? 저항이 있으면 그걸 뒤집으면 이게 G1이 돼요. 각각 뒤집고요. 그래서 여기에 행렬에 해당하는 값들을 이렇게 채웁니다.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행렬 값을 채우고 Y는 여기 소스를 달아놨습니다. 이게 얘가 아니고 얘 같긴 하네요. 얘가 맞네요. 얘가 맞고 R5는 안 써요 지금. 이게 있어서 헷갈렸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R1, R2, R3, R4가 있고요. 여기에 V1, V2, V3, IS가 언노운이에요. 이게 4가지를 언노운으로 놓고 나머지를 계산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G1 값을 여기서 가져왔어요.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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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G1, G2, G3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행렬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행렬을 채우고요. 여기는 소스 쪽 Y가 0000에 10V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행렬을 구해서 Y를 곱하면 되죠. 그죠? 역행렬을 구할 때는 여기에다가 역행렬을 구하는데 매트릭스 인버스는 이렇게 구해요. 인버스라고 하고 여기를 골라서 이거 역행렬을 계산하라고 하는데요. 그냥 엔터를 치면 안 되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계산을 해줍니다. 역행렬을. 이게 역행렬이거든요. 이렇게 A의 인버스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리고 X를 하려면 이 두 개의 행렬을 곱해야 돼요. 여기는 mvolt라는 걸 쓰고 여기 행렬에다가 A 인버스에다가 Y를 곱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하면
N몰트 하고 여기에 행렬해서 여기에 베타를 곱해서 하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V1, V2, V3 전압이 구해지고요. 전류가 얻어지는데 전류를 해석할 때는 저항이 다 킬로옴이기 때문에 킬로옴으로 가정하라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전압을 볼트로 쓰고 저항을 킬로옴으로 쓰면 나누면 전류는 밀리암페어 단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매트랩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추천하는 건 엑셀하고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써서 뭐 어느 걸 쓰셔도 상관없고요. 맨 위에 학번하고 이름을 적어주시고 지금은 요 문제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형태는 비슷합니다. 저항하고 소스를 디파인하고 컨덕턴스 값을 다 계산을 합니다. 컨덕턴스는 그냥 저항을 뒤집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A 매트릭스를 만들고 소스를 디파인하고 역행렬 계산해서 뒤집어서 곱하면 소스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행렬 계산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면 행렬을 계산합니다. 계산할 때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행렬 사이즈를 정하고 여기 앞에다가 매트릭스 인버스는 M 인버스를 쓰면 되고요. 매트릭스 곱은 M 멀티플라이 MULT M 멀티를 쓰면 행렬 곱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널리시스를 하시면 품목원의 과제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노드 전압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언노운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전류를 두 개를 언노운으로 잡았는데 I1하고 I3 여기 전류하고 여기 전류를 언노운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언노운이죠. 그죠? 그럼 6개의 조건을 적어야 돼요. KCL 보통은 전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들은 뭐 KCL이나 KBL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KCL이나 KBL 가지고 6개씩만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6개의 연립방정식을 적은 다음에 행렬로 채우고 행렬 계산은 툴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 등가회로에 대한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노톤이나 태비난 등가회로를 알고 계실 텐데요. 호목에 보면 이 파일이 올려져 있습니다. LTSpice 파일인데요. 혹시 LTSpice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여기 사이트를 참고해서 보시면 아주 기본적인 LTSpice 사용하는 방법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PDF를 열어서요. 여기 링크를 따라가시면 여기 보면 LTSpice 사용하는 강의가 있는데 첫 번째 강의만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LTSpice 사용하는 기본적인 룰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와이어 어떻게 해서 연결하는지, 컴포넌트 어떻게 가져다 놓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지금 물어보는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박스로 쳐져 있죠. 이 박스가 블랙박스입니다. 이 블랙박스를 전압 소스 하나, 저항 하나, 그러면 태비난 회로가 되죠. 그죠? 그리고 전류 소스 하나, 저항 하나, 아니면 노턴 회로가 됩니다. 태비난이랑 노턴 등가회로를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찾는 건 태비난 전압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Save As에서 첫 번째 걸 태비난 소스로 바꾸고요. 여기 위에다가 이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 뒤에 컨트롤 N을 하면 얘가 라인을 바꿔요. 여기에 네임하고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름하고 아이디가 들어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보를 여기다 적어주시고 이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개방 상태에서 전압을 재면 되는데요. 이게 OP 어널리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셔도 돼요. 그냥 시뮬레이션 하시면 태비난 전압은 A 전압에서 B 전압을 뺀 거예요. A 전압이 3.5V, B 전압이 1.16V 이렇게 빼면 되거든요. 아니면 메저라는 이게 스파이스 디렉티브라고 있는데요. 메저라는 게 있어요. 메저라는 게 OP 어널리시스 메저라는데 파라미터로 VAB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이름을 VAB 이렇게 정의하고 파라미터라고 VA 노드 전압에서 VB 노드 전압을 뺏는 걸 이렇게 그냥 변수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이 두 개 디퍼런스로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다 놓고 어널리시스를 하면
어널리시스가 되고요. 결과를 보려면 이게 스파이스 에러록을 뒤져보면 VA와 VB 뺏는 걸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유사 세 자리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 2.36이니까 2.36V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애노테이션은 여기 보시면 에디터에 텍스트라고 있어요. T라고 치면 되거든요. T라고 치면 이게 나오는데 VTH는 2.36V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건 꼭 안 적으셔도 되고요. 요건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태빈한 전압이 이렇게 된다는 걸 계산한 거고요. 그리고 노톤 전류를 재려면 여기를 다시 노톤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여기를 치우고요. 여기를 이제 치우고 전류를 재려면 여기를 숏을 내고 여기 흐른 전류를 재야 돼요. 전류를 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압 숏을 하나 가져옵니다. 전류를 잴 때. 그리고 F3를 누르면 얘가 와이어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A하고 B를 연결해야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뭐 F4 가지고 레이블을 달아도 돼요. B 이렇게 적으면 여기가 B 노드가 돼요. 이렇게 하면 얘가 연결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같은 노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기 전압을 0V를 걸리면 단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런을 하면 얘가 V3에 흐르는 전류를 재줍니다. 그죠? 노톤 전류를 재줍니다. 노톤 전류가 30mA 정도 되는데요. 얘를 측정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까 번처럼 매저 함수를 써서 I 노톤 커런트가 되는데 I V3 전압 소스에 흐르는 전류를 내가 노톤 커런트로 재겠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런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물론 이제 저전류를 읽으셔도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찾으면 얘가 여기서 여기 나온 게 30. 여기에 7이 있기 때문에 30.2mA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30.2mA 노톤 커런트를 그리고 노톤 저항을 찾아야 되죠, 그죠? 노톤 저항을 찾으려면 태빈한 저항인데요. 얘를 파라미터로 해서 2.36 나누기 30.2 밀리니까 단위가 킬로옴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적어서 마찬가지로 그냥 계산기를 두드셔도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뒤져보면 그냥 계산기예요. 여기 지금 킬로옴 단위니까요. 밀리암페어를 밑에 넣는 게 나을 겁니다. 여기를 밀리암페어 단위 보면 오hm 단위로 떨어지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찾으면 저항값이 78.1ohm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으셔서 이걸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빈한 등가이로가 노톤 등가이로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게 복잡하게 보여도 결국에는 저항 하나, 전압 소스 하나 이 두 개로 표시한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도 사실 두 개로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가이로를 옮기는 방법, 등가이로를 옮기는 개념 왜 하는지는 뻔하죠, 그죠? 복잡한 게 간단하게 바뀌니까 이렇게 하는 건 훨씬 보기 편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